중간에 뭐 뚝 떨어지는 일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3월 고점에는 대략 한 14만 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최대 한 20만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 105K인데 한 14만 불 간다고 치면은 대략 한 30% 정도 상승이잖아요. 3월 고점은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저는 3월 달에 2억이 넘어가면은 조금이라도 0.1개라도 비트코인을 좀 일부 매도할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 오후 10시 12분입니다. 설이 끝났죠. 네, 그저께 설날이었는데,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라고 해봤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2시간 있으면 2월 달입니다. 2월. 2025년 2월. 역사적으로 2월 달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2월 달이 안 좋았던 해는 별로 없어요. 특히나 반감기 다음 해의 2월 달은 그냥 늘 좋았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2월 달은 네, 되게 좋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 되게 좋을 것 같고 3월도 네,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2월이 좋을 것 같긴 한데 2월 1일부터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2월을 놓고 보면 분명히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2월 중순부터 보면은 네, 한 좀 되게 지금 가격보다 3월까지 놓고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계절적 이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뉴스가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좀 방송이 좀 길어지더라도 하나하나 다 좀 소개해드리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2월, 3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월, 3월 좋으니까 지금 몰빵해도 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좀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정이 너무 작았어가지고 진짜 너무 작았거든요, 조정이. 그래서 한 번쯤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0만 9천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8만 9천 달러를 찍고서 네,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중간에 더 빠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2월, 3월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모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비트코인만 좋은 게 아니라 알트코인도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알려주는 차트인데요. 와, 진짜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3% 미만까지 빠졌거든요. 예, 보시면 0.02993까지 빠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100분의 3 요것보다도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저점이 무려 4년 만입니다. 4년.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때 이후로 요때 이후로 처음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게 2020년이네요. 4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4년도 넘은 기간이었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이제 곧 있으면 2월이니까 한번 만약에 비트가 2월 중순 되기 전에 한번 쭉 빠지면 뭐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쯤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도 다 같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월과 3월은 좀 불장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요새 많이 안 좋죠. 네, 이더리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뭐 알트 중에서 아직은 제일 좋은 코인이 이더리움인 건 맞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뭐 알트 불장이 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뉴스가 워낙 많아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살펴보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건 저희 카페고 저희 홈페이지인데 코인 강의가 업로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강의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당 한 2-3시간 정도 되는데 4강, 5강, 6강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코인 생기초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코인 불장이 올 텐데 네, 비트코인 혹은 알트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1, 2, 3주차는 다 업로드가 돼 있고요. 네, 이거는 녹화본 수업으로 제공이 되고 4주차, 5주차, 6주차죠. 뭐 현실적으로는 네, 얘네들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 3주 동안 라이브로 줌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2 통화량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되게 특이한데 하나만 딱 솟았죠. 5년 차트입니다. 5년. 미국 M2 통화량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이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거든요. M2 통화량과 아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 달씩 늦습니다. 그래서 얘가 10월이고 얘가 11월, 얘가 12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0월 달에 유동성이 엄청 공급이 됐었죠. 그래서 11월부터 좀 많이 오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얘만 쭉 올랐다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네, 이 상세한 연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요거 하나만 없다고 치면 그냥 스무스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주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만 없다고 치면 얘 볼떡 솟았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볼떡 솟아서 그 다음에 더 높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제가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네, 이렇게는 잘 안 되는데 11월 말에 발표되는 게 10월 달 M2 통화량이거든요. 이때 보면은 23 트릴리언 달러 엄청 높아졌잖아요. 10%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이게 뭐지 싶긴 합니다. 근데 요것만 없다고 치면 계속해서 이렇게 요거 없다고 치세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요거 없다고 쳐도 그냥 뭐 잘 늘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약간 통계의 오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얘만 이렇게 높았다가 갑자기 확 10% 갑자기 줄어들진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가 해서 다른 사이트들 다 찾아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요거 하나 솟은 거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그 다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얘도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오류는 아니지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코인리스에 나온 뉴스인데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는 계절적 강세가 그냥 늘 꾸준했습니다. 이번에만 특별한 게 아니라 2월하고 3월은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오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2014년이랑 2020년 그러니까 대략 한 17년 됐나요? 2009년이니까 16년? 대략 한 16년이라고 쳤을 때 16년 역사에서 딱 2번 빼고는 2월에는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6%, 3월에도 13%, 합하면 한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만 봐도. 올해 만약에 퍼포먼스가 예년보다 높다고 치면 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전망 같은 거는 뭐 잘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지금 대략 한 10만 5천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중간에 뭐 뚝 떨어지는 일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3월 고점에는 대략 한 14만 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최대 한 20만 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등락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05K인데 한 14만 불 간다고 치면은 대략 한 30% 정도 상승이잖아요.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네, 무난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3월 고점은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1억 6천이 넘은 마당에 2억이 되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요. 한 30 몇 % 정도 상승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고점에. 그래 저는 2억이 넘어가면은 한 3월 달에 조금이라도 0.1개라도 비트코인을 좀 일부 매도할 생각입니다. 좀 3월 이전에 2억을 좀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단기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나중엔 많이 올라가겠지만 혹시나 좀 크게 훅 빠지면은 전 비트코인 지금 100%예요. 비트코인 거의 몰빵이고 알트코인은 네, 저번에 말씀드린 10,000원씩 5개 해서 50,000원어치밖에 없습니다. 5개 뭐뭐 뭔지는 고래동 공부 식구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1위부터 30위까지는 웬만한 알트코인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대부분이라서 좀 이때 많이 빠지면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이 몇 개 있거든요. 빠지면 알트코인을 좀 사볼 생각이고 안 빠지고 그냥 가면 네, 비트코인으로만 수익을 볼 생각입니다. 알트코인 많이 안 빠졌는데 그냥 사는 건 안 하려고요. 네, 그건 포모죠 사실. 놔두고 그냥 확 올라갈까봐 그냥 매수하는 거니까 포모는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떨어지면 사고 안 떨어지면 안 사고 뭐 요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좀 되게 저는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입금했다는 뜻은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입금했다는 뜻은 거래소 입금하는 건 매도를 위해서 입금했다. 보통 다 그렇게 보거든요. 개미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지금 1월 달에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어요. 한 6억 달러 이상 팔았는데 고래들은 1.4억 달러만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1월 달에 팔고 있고요. 고래들은 안 팔고 지키고 있죠. 일부 매수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2월하고 3월은 솔직히 오른다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 16년 중에서 2년 빼고 14년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감기 다음 해는 그냥 거의 100% 오르고 그런 와중에 떨어진다를 생각하고 매도를 한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 그냥 행동이라도 고래만큼 비트코인을 살 수는 없어도 고래가 투자하는 방식은 좀 따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장기 보유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3월까지는 갖고 있거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까지는 팔지 말고 갖고 가자. 그걸 작년 한 7, 8월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난 하나도 판 거 없다라는 얘기도 누누이 했고 전 하나도 0.01개도 매도한 거 없습니다. 전 안 팔았어요. 일단 팔지 않고 3월 달에 2억을 넘으면 그때 조금 팔 생각은 있지만 혹시나 떨어질까봐 매도하는 거는 좀 가장 악수라고 생각해요. 가장 나쁜 수다. 네, 요것만 좀 조심해도 올해 같은 좀 좋은 장에서는 잃을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지 마세요. 3월까지는. 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3월에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이렇게 좋은데 왜 팝니까?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블랙락 형님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우리 레리핑크 형님이 대단해요. 네. 이거 뭐 2,800만 달러 정도는 네, 우습잖아요. 그리고 또 3억 달러 들어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아직도 105K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아직도 뭐 한 1억 5천대라는 게 그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주구장창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하루 빼고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 97,000달러인가? 97,777달러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요때 하루 빼고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증시 자금에서 요런 걸 봤을 때 2월하고 3월에는 불장이 온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한번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몰빵은 하면 안 되겠죠. 이 현금 일부는 현금은 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멘탈 관리용으로 생각을 해도 어찌됐든 현금은 좀 보유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지금 판다?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도 뭐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알트코인은 비트가 한 20-30% 빠지면 알트는 우수수 빠지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3월까지는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장을 앞두고 팔면 나중에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코인 투자자분들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리플로 돈 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개인 썰인데 뭐 검증된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XRP랑 솔라나가 올해 ETF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정부가 SEC 수장도 좀 교체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국계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ETF 상장이 올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장되면은 얘네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 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사례를 봤을 때 일단 ETF가 승인되면 승인 출시된다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올랐어요. 아마 리플이랑 솔라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ETF가 출시된다, 확정됐다, SEC에서 승인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TF 승인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도 되냐?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왜냐하면 ETF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ETF가 승인되고 실제로 출시되면 판매가 시작되면 가격이 오르냐? 그건 아니었어요. 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승인이 됐을 때는 엄청 올랐지만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실제로 출시가 되고 ETF가 판매된 다음에는 오히려 꽤 세게 꺾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은 한 20% 빠지고 이더리움은 상승한 거 다 뱉어냈어요. 뭐 이더리움은 아직도 지금 제자리 걸음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승인됐다는 뉴스에 ETF 출시됐다고 해서 가격이 팍 오른다. 그러면 일부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길게 들고 가도 되지만 한 반 정도는 덜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ETF가 승인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TF가 승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올해 승인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승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승인 안 됐을 때 뭐 저한테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뭐 저는 정작 안 사고 있는데 승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승인됐다는 뉴스 듣고 이렇게 팍 올랐을 때 매수하는 건 진짜 비춥니다. 이거 결과가 다 대부분 안 좋았어요. 네. 비트코인도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과거 차트 돌려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과 3월에 강세장이 올 거다라는 제 썰을 뒷받침하는 뉴스라고 생각해요. FTX, 네, 아시죠?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만들었던 암호화폐 2위 거래소였죠. 2022년에 망했는데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 1위가 미국에선 코인베이스고요. 2위가 FTX였는데 얘네 망했죠.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얘네 망하는 거 보고. 근데 반대로 뽀글이머리 그 샘 사장이 그렇게 좀 문외일 줄 몰랐어요. 애가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거래소잖아요. 지 돈이 아니잖아요. 아, 남의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구나 하면서 좀 되게 놀랐었죠. 네, 아무튼 얘는 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얘는 돈으로 줍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미 코인은 대부분 팔아치웠고요. 대부분 팔아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을 팔아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돈을 이제 다음 달이에요. 2월 달이면. 다음 달도 아니죠. 이제 2시간 있으면 이번 달 되는데 이제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2월 중순이나 2월 하순 정도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것 같고 한 3월까지 그래서 2월과 3월까지는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억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략 요 정도 됐습니다. 대략 30억 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30억 달러면 대략 한 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니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자금이 다 비트코인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암호화폐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분들은 어찌됐든 코인 투자한 지 좀 일종의 고인물들이잖아요. 돈 생기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여러모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X 상환 자금 유치 경쟁도 나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개 파트너 거래소들이 있겠죠. 뭐 크라켄이라던가 뭐 비트스탬프 들어가나? 하여튼 이게 몇몇 개 미국 거래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수료 혜택도 주면서 서로 유치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돈 받으면 자기들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FTX가 현금으로 상환을 하니까 유동성 공급해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0일 내에 상환한다고 했으니까 2월 달부터 시작하면 최대 4월까지 상환할 수 있어요. 4월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마운트 곡스 사태를 보니까 뭐 생각보다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 중순부터 한 3월 초까지 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에는 어찌됐든 좀 강세장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다시 왔거든요. 최고치가 올 시즌 최고치가 61%였는데 벌써 아까 59%까지 찍었어요. 60% 근처까지 벌써 왔거든요. 상당히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더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불장이 오지 않을까. 2월과 3월에 시나리오도 이제 뭐 거의 대부분 갖춰진 것 같아요. 물론 요게 비트 상승할 때 요때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반대로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알트는 더 많이 빠져서 이런 도미넌스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크게 빠질 수도 있지만 2월과 3월에는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은 이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뭐 근거가 빈약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 모양으로 봐도 이번에는 알트 불장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난 사이클인데 지난 사이클에도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 다음에 정말 가파르게 훅 빠졌거든요. 이때 비트코인 상승기였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졌거든요. 요런 장이 가능한 거죠. 이게 찐 알트 불장이거든요. 요게 한 1월부터 한 5월까지 붓다빔 올 때까지 이렇게 빠졌네요. 한 45%가 빠졌네요. 도미넌스가. 요런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좋은 뉴스인데요. 체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은행 뭐 그런 거죠.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도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토 단계이지 않을까. 이번 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5년 내년부터 좀 빠지면 또 조용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음 사이클에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026년은 쭉 하락한다고 치고
27, 28, 29, 이 3년 동안 상승을 또 한다고 치면 요때는 체코도 투자하고 스위스도 투자하고 뭐 미국도 투자하고 뭐 일본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좀 많은 나라들이 연기금들과 중앙은행들이 좀 비트코인을 막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9년에는 비트코인이 진짜로 100만 달러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이잖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여유가 되시면 2026년에라도 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 그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2026년 말에는 그렇게만 투자해도 노후 대비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올해 투자를 하면 완전 땡큐죠. 네, 투자하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렇게 접근하면 보너스 느낌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이제 암호화폐 인사들이 표지 모델을 장식을 하면은 감옥을 간다. 네, 그게 현재까지는 다 맞긴 했거든요.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TX의 뽀글이 머리죠. 샘 뱅크먼 프리드거든요. 지금 뭐 감옥 가 있잖아요. 좌우장풍 아저씨, CEG라고도 하는데 바이낸스 설립자거든요. 세계 최대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와, 바이낸스 직원들 성과급이 2024년 성과급이 1인당 2억씩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요. 이제 곧 있으면 2025년 말에는 업비트 같은 데도 돈잔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비트 저는 재무제표 자주 보는데 업비트 돈 많이 줍니다. 네, 능력 되시면 업비트 취업하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오장펑이 포브스에 2018년인가 19년인가 이때 나왔었는데 작년에 콩밥 먹었죠. 네, 미국에서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내고 되게 많이 내서 조 단위로 냈거든요. 2조인가 4조인가 하여튼 냈거든요.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교도소는 교도소대로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딱 다녀오더라고요. 아, 상남자예요. 멋있어요. 나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아마 지금은 한 100조 있을걸요. 네, 워낙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한 2조 정도 냈으면 됐지 뭐 감옥까지 가냐 했을 것 같은데 깔끔하게 감옥 갔다 와서 미국 정부에 미운 털 박힌 거 다 꺼내고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얘는 좀 많이 혼나야죠. 얘는 진짜 개념이 없잖아요. 솔직히 CG는 좌우장풍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자잘한 잘못, 욕심이 좀 과했던 거, 그냥 약간 좀 자잘한 잘못들은 있었는데 치명적인 잘못은 없거든요. 고객의 돈을 뭐 횡령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얘는 진짜 완전 무개념입니다. 얘는 남의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막 주무르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 미친 대가로 네, 아마 깜빵에서 되게 오래 썩었으면 좋겠어요. 한 100살까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했어요. 뭐 채권 상환 받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얘는 좀 벌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진격의 세일러 형님 포브스를 장식을 했거든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기록될진 모르겠지만 근데 뭐 불법 행위를 한 건 없잖아요. 뭐 감옥을 가거나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일러 형님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 뭐 죄진 건 없어가지고 감옥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실 2026년에 비트코인 크립토 윈터는 비트코인 침체장 하락장은 저는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만큼 빠질지 모른다 뿐이지 아무리 적게 빠져도 한 40-50%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빠지면 뭐 예년처럼 한 60%에서 70%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빠질지 모르겠으나 하락을 피해갈 순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워낙 세일러 형님이 워낙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50만 개 가까이 이제 모은 것 같은데 한 46만 개 모았나요? 아무튼 한 50만 개를 모은다 치면 와 이만큼 하락하면 그 충격이 너무 세겠죠.
계속 주식 팔아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요건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2026년에 만약에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또 예전처럼 한 80%에서 90%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렇게 되면 법인 계좌로 좀 줍줍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줍줍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줍줍을 해가지고 2029년에 주식을 좀 매도하면은 좀 짭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네는 MSTR인데 주식이잖아요. 주식. 코인은 비과세입니다. 내년까지는 비과세 돼요. 2027년부터 내는데 얘는 주식이니까 만약에 내년 말에 매수를 한다고 쳐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오르면 좀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하면서 좀 평단을 좀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절세 차원에서. 근데 법인 계좌로 사면은 공제 금액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럼 뭐 굳이 샀다 팔았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네, 법인 계좌로 사면은 그냥 쭉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계좌로 사면은 250만 원까지는 좀 절세를 해주거든요. 아무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매수하면 어떠냐? 지금 한 360불 되나요? 이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한 600불까지는 최소한 보고 있는데 거품이 세게 일면은 한 1000불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나중에 내년 말쯤에 진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과거 차트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줍줍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마이클 세일러가 포브스 표지 모델 하는 거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얘네들이 좀 요즘에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연구 리서치도 좀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SC에서도 2개월 내에 13만 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한 14만 불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달 동안은 좀 불장이 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항상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근데 2025년 같은 때에 암호화폐 투자 안 하면 언제 투자하죠? 25년에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지금이 뭐 그래도 제일 좋은 시기 아닌가요? 2025년 2월, 3월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알트 얼마큼 샀냐? 저는 10,000원어치 5종류밖에 안 샀고요. 2월 초에 혹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그러면 좀 알트 매수할 생각이고 만약에 안 빠지면 안 살 생각입니다. 2월, 3월에 많이 오르겠지만 이때 이후로는 좀 크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요때는 알트코인을 좀 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뭐 이렇게 횡보하거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요럴 때는 살 생각이 없어요. 올라가면 살 생각 없고요. 혹시나 크게 빠지면 요러면 매수를 해보려고 지금 째려보는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이야기는 많이 했죠. 미국의 경제가 뭐 되게 좋은데 미국 경제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보다 심지어 GDP 성장률도 되게 좋긴 한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 지금 뭐 이렇게 다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거 3월 달이거든요. 1월 달 건 이미 나왔어요. 1월 달에는 동결됐죠. 1월은 동결. 이건 3월 건데 3월은 아마도 동결. 지금 82%니까 동결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동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이 5월 달이거든요. 135네요.
5월 달도 현재까지는 동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5월 달에도 동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저는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1월, 3월, 5월이 상반기 올 동결, 이게 호재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호재냐? 다 동결되는데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금리 인상. 2025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죠. 금리 인상 될 수 있다 하면 1번. 동결이면 몰라도 인상은 안 된다. 2번. 미국에서 금리 인상. 2025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있다. 1번. 그래도 금리 인상은 아닐 것 같다. 2번.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2번을 쓰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금리 동결할 수는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인상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미 기대치가 그러니까 바닥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월달 동결, 3월달 동결, 5월달 동결, 계속 동결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무슨 이슈가 있어서 뭐 고용이 좀 안 좋다던가 인플레이션이 잘 잡혔다던가 하면은 1월은 이미 동결됐고 3월달에 혹시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면 이거 폭발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동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하를 했다. 이거 완전 대박 호재잖아요. 반대면 망한 거거든요. 인하할 줄 알았는데 동결하면 그때 충격으로 빠질 수 있는데 동결할 거라고 이미 기대치는 다 빠뜨려놨어요. 기대치를 다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인하할 가능성, 인하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 완전 땡큐죠. 뭐 한 30%면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니까 이러면 오히려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2025년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월, 3월, 5월에 동결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결될 것 같아서 동결됐다. 이거 악재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올 게 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좀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 아까 보셨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순유입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105K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동결 되는 게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뭐 핵심은 이겁니다. 2월하고 3월은 2월 초에는 좀 빠질 수도 있지만 2월 전체와 3월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보다 한 30% 정도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월에 2억 가지 않을까 3월에 2억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의 회로를 던지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